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1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업에 있어서 과제가 있거든요. 과제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가 있고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감상문, 또 아니면 독서 감상문, 아니면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단편소설의 독서감상문 세 개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대신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학교과 이름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5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과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다 제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제가 또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 자, 우리 지금 10주차 이후 수업 계획은 10주차 쇼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번 주차가 11주차입니다. 촬영 기법이고요. 12주차 썸네일, 13주차 편집 자막, 14주차 동료 유튜브 감상 및 평가.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기법이에요. 이번 주차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수업은 유튜브 실습이기 때문에 이게 맞게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사항이 되는 건데요. 프로필 사진 또는 그림 이거 하셔야 되고 영상 쇼츠 3개, 영상 2개, 그리고 썸네일 영상 2개 각각 썸네일 만들기, 그리고 카드와 최종화면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필 사진, 쇼츠 3개, 영상 2개, 썸네일 2개, 카드, 최종화면 10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자, 촬영 기법인데요. 사실은 우리는 유튜브의 초보자로서 뭐, 이 촬영 기법을 배우고 이것을 또 그대로 다 써먹고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가 유튜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을 전제로 하잖아요. 네. 뭔가를 찍고 그 안에 이제 영상이 들어가고 또 음향이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게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초보자기 때문에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그러냐 그냥 찍더라도 뭐 기본적인 촬영 기법은 알죠 있죠. 우리 어떤 대상을 찍을 때 그 대상을 이 화면에 가운데 오게끔 찍지 막 가에 가게끔은 찍진 않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촬영 기법도 우리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음, 그냥 뭐 본능적으로 그런 촬영 기법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이건 기본 중에도 기본이에요. 저도 어떤 그런 촬영 기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본인 것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찍으려는 대상을 화면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어디에 놓이게 할 것이냐, 찍는 나는, 카메라는 또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피사체를 찍히는 대상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 어, 자, 그래서 그냥 멈춰놓고 찍을 것이냐, 그것을 움직이게 해놓고 찍을 것이냐, 뭐 이런 뜻이죠. 어, 뭐 피사체는 움직이지 않고 나만, 즉 카메라만 움직일 것인가, 둘 다 움직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옆에서 좌에서 우로냐, 위에서 아래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네. 피사체의 또 반대편에는 무엇을 둘 것인가, 또 여백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찍고 나면 또 편집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촬영 기법이 있고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또 편집이 있는 거죠. 네. 자, 영상 구도. 자, 편집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영상 촬영 구도, 영상 또 편집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
시청자, 자, 시청자, 관객의 시선을 정해진 시간에 이끌고 또한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이라는 것도 매우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실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렇게 좀 인내심 있게 길게 보시나요? 그러지 않죠? 네. 바로바로 그냥 손으로 넘겨가면서 바로바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매우 짧은 시간. 그래서 그 시청자 또 관객의 시선을 실제로는 매우 짧은 시간에 사로잡아야 되고 또 사로잡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해시켜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상 촬영, 구도, 또 편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네, 천천히 보면 뭐 삼분법 같은 말이에요. 뭐 3분의 1 법칙, 3분할선 이런 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라인을 활용하라, 명시적 선, 가상의 선 이런 거죠. 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라, 또 대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라, 또 센터에 위치시켜라, 캐릭터와 카메라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법칙. 네. 그래서 화면을 상하 좌우로 3분의 1씩 나눠보자. 나눠보면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는 거죠. 교점. 네. 그래서 총 이제 9개로 화면으로 작게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그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점에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거죠. 교점에 우리가 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피사체 또는 그 피사체의 의미, 피사체의 이미지를 거기에다가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개의 이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이 네 개의 포인트에 관객들이 화면에서 먼저 보는 위치가 무의식적으로 먼저 보는 위치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의 포인트.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을 배치시킨다. 이렇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 스타팅 포인트. 네. 맨 앞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good starting point라고 하는데 평범한 구도는 개성이 없어 보일 수 있겠죠? 네, 개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또 3분법은 기본이지만 또 3분법을 파괴하면서 또 관객의 시선을 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객의 시선을 끄는 거죠, 일단. 네. 두 번째, 자, 라인을 이용하라.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영상에서 명시적인 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가상의 선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사람의 시선도 하나의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시선도 하나의 선이 될 수 있다. 특정한 모양이나 선을 이용해서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로 그런 그 관객의 시선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라인이라는 것이. 자, 명시적인 선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딱 나온다라는 거죠. 네. 쭉, 또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리고 소실점 라인. 여러분 뭐 이 정도는 가로, 세로는 다 아시죠? 대각선도 아시고 소실점 라인 뒤에 나오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실점 라인이죠. 쭉 따라가면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실점 라인. 하나의 그 소실점을
향해서 라인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소실점 라인과 그 소실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킨다. 음,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도 여기도 라인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기로. 이것도 소실점 라인이 되겠죠. 쭉. 이제 이런 화면들을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좀 멋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화면을 유튜브에도 담을 수 있다면 아주 멋지겠죠.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 아닌데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담는다면 상당히 이제 멋있게 보일 수 있겠다. 화면 안에 피사체를 이용한 라인이죠. 네, 피사체를 이용한 라인.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라인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피사체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 엘리베이터 이 안에 엘리베이터의 선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의 이제 인물이 있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쪽에 있는데 총을 쏘는 거죠. 이렇게 라인이 가상의 라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음, 총을 쏴도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화면에 집중할 수도 없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시선을 이용한 라인. 그래서 여기에 지금 6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6명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오른쪽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오른쪽에 앉아있는 5명의 인물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한 명의 인물, 왼쪽에 서 있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다. 캐릭터가 구석에 있어도 이 시선 덕분에 어디를 봐야 할지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시선,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가상의 라인을 이용해서 어, 주요 어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보기 좋은 영상은 라인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라인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들이 떤 영화나 동영상을 볼 때, 심리적 안정감을 기본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한 후에 거기서 이제 감동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감동을 끌어올리는 거. 심리적 안정감이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긴장감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유튜브보다는 영화로서 예를 들어서 들어야 되는데, 영화를 보다가 인물의 일관성이 없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럼 막 짜증이 나죠? 네. 그러면 그건 좋은 영상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런 관객의 짜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그 영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관객이 잘못 이해하거나, 내가 좀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관객으로서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전제하에 거기서 어떤 감동을 느끼거나 또는 긴장감을 느낀다면 그 영상이 좋은 거고, 반대로 내가 거기서 짜증을 느낀다. 좀 짜증난다. 그러면 그 영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발표되었던 개봉되었던 영화 비상선언. 비상선언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극 중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상당히 긴장감이 있었죠. 재밌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 인물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음, 한 서너 달 전이죠.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영화, 뭐, 단지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뿐인가? 제목이 아마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 천우희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어, 천우희의 어떤 인물, 캐릭터 설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영화 평론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영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캐릭터 설정이 좀 잘못됐다는 걸 나는 어떻게 느낄 수 있나. 그걸 보면서 그 천우희가 하는 대사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연기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그 극 중 안에서 그 천우희란 인물이 보면은 마지막에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아주 주체적이고, 어, 능동적인 그런 여성 캐릭터였는데, 나중에는 그, 저기 그, 용의자, 악당, 그것에 끌려가는 아주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져 버려요. 어, 그래서 결국 뭐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근데 그 전반부에 나왔던 정말 주체적이고 수동적인 아버지한테도 막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면 그 악당한테도 그렇게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악당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져 버려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짜증난단 말이에요. 제가 짜증난다는 뜻은 그 사람이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극중 인물이 그러니까 그게 내 친구라면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인물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연출가가 잘못한 거죠. 연출가가 인물을 잘못 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 영상이라는 것이 네, 그렇다는 거죠. 그 위에서 긴장감이나 뭐 어떤 감동을 줘야 된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프레임 안에 프레임. 참,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유튜브를 하는 초보 촬영가들이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 3분할선 이용하면 좋고 또 이제 라인을 이용하면 좋은데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촬영할 때 이제 상당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겠지만 또 즉흥적으로 찍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3번, 세 번째 이 프레임 안에 프레임 요걸 좀 이용하면 그나마 괜찮다. 그리고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게 좀 가장 쉽지 않나. 이것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쉽고 또한 효과도 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프레임 안에 프레임 이거 좀 괜찮아요. 네.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은 네. 이 구조물 안에 이게 스크린이라는 큰 화면이 있는데 큰 화면 안에 또 다른 또 사각형을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인물들 그 사각형의 내 방향에서 얼굴을 보이게끔 하고 그래서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화면 안에 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방식. 이런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화면 안에 또 다른 새로운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객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인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예, 요거는 영화 새끼죠. 영화 새끼의 한 장면인데 그래서 여기 딱 또 이 화면 안에 또 다른 또 프레임을 만든 거죠. 요것도 네, 우리가 차나 열차 안에서 창을 통해 밖을 보는 거죠. 밖에 인물을 딱 배치시키는 거. 그리고 프레임 안에 프레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좀 쉬울 거고 실제 촬영할 때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프레임이 얼마나 창의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얼마나 창의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새로운 프레임이. 네. 자, 여기서 또 보면 지금 이제 라이트를 이용하는 거죠. 라이트를 이용하는. 와, 멋있어요. 여기 오른쪽은 안경알을 이용하는 거죠. 안경알 안에 인물을 넣어버린 거예요. 안경알 안에 인물을 넣은 거. 그리고 심벌즈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 심벌즈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 네. 심벌즈 사이에 인물을 배치하는 거. 또는 이제 우리가 그 브라인드라고 하죠. 브라인드 사이에 인물을 배치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창 안에 인물을 배치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거. 어, 프레임 안에 프레임, 이런 거 상당히 어, 좀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관객의 시선을 충분히 끌 수 있다. 어, 신선하게 다가온다. 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대비 이용하는 거죠. 컨트라스트, 대비. 실루엣을 살리기 위한 대비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실루엣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것은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비어있는 공간에 피사체를 배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루엣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 그림자를, 그 윤곽선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저기 뒤에 태양이 있고 빨간색 바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정색 이걸 넣어서 대비를 시키고 있고 실루엣을 그래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옛날 영화 E.T.죠? 정말 대단하죠. 당시가 나왔을 때. 그래서 뒤에 하얀 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앞에 이제 자전거를 타는 주인공과 그 앞에 타고 있는 어떤 E.T. 그들의 실루엣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하얀색과 검정색. 우리 앞에는 빨간색과 검정색이었다면 이건 하얀색과 검정색을 확실히 대비시켜서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인물을 돋보이게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또 빛을 이용해서 실루엣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켰는데 다른 인물들은 어둠 속에 감춰놓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내가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은 거기다가 빛을 써가지고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 빛을 이용해서 실루엣을 살리는 거. 설국열차의 한 장면이죠. 자, 여기 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거를 캡처를 따는데 조금 색감이 잘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이 여자 인물이 입은 노란색, 그 남자가 입은 하얀색, 또 전체적인 배경이 검정색 이런 것도 서로 다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색채를 줘서요, 색깔을 줘서 여기서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색채 대비. 그래서 머리카락의 어떤 자주색, 어, 빨간색 계통의 자주색에 주는 이 머리카락의 색깔이 우리의 시선을 확 끌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색채를 이용해서 피사체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의 힘인데 사실은 우리는 다른 걸 잘 모르더라도 이 센터의 힘을 우리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정중앙은 촌스러운 구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 뭐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어, 정중앙에 놓고 찍는 건 너무나 기본이잖아요. 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죠. 아, 극단적인 구도가 더 재밌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다른 구도에서 느낄 수 없는 또 특징이 있겠죠. 네. 극단적인 구도가 더 재밌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앙에 위치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구도에서 느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위치만으로도 존재감 뿜뿜. 네. 가운데 딱 배치시키면 강력한 힘을 준다. 네. 가장 존재감 있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아이돌이랄지 이런 애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여러 명이 공연을 할 때, 그 센터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정보를 또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내가 어떤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할 때, 네, 그 정보를 전달하는데 혹시 이걸 관객들이 놓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정보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센터에 정중앙에 위치시킨다는 거죠. 음. 완벽한 또 밸런스의 아름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밸런스의 아름다움은. 그 다음에 캐릭터, 네, 카메라의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에 의해 계속 변하는 구도다. 네, 앞에서 살짝 아까 한번 살펴봤던 그 영화 새끼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네. 여기도 지금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인물이 있고, 여기 거울로 반사되는 거죠.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딱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인물이 바뀌는 거죠. 네. 자, 일단 움직임으로 이제 관객이 또 봐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라면 우리 관객들은
물론 이제 여기가 좀 책상이 엎어져 있고 의자가 엎어져 있고 뭐 유리가 깨져 있고 하니까 입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다른 것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이제 카메라가 다가가는 겁니다. 네. 네. 카메라가 더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는가? 여기 인물이 여기를 봐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피사체는 정지해 있고, 네, 피사체는 정지해 있고, 우리 이제 카메라가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네, 카메라가 앞으로 다가가는 거. 네. 우리가 이제 앞에 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것도, 이것도, 어, 피사체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찍는 거죠. 네,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는 거고, 요것도 피사체는 가만히 있고, 네, 피사체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앞으로 다가가면서, 아, 관객이 어디를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블로킹으로 구도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인물이 다가오는 거죠. 네, 인물이 다가오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카메라가 정지해 있죠? 네, 카메라는 정지해 있고, 이제 그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구도가 변하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저 뒤에 있는 인물이 사실 주요 인물로 느껴지지 않죠? 앞에 있는 두 인물이 주요 인물로 느껴지는데, 이제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이 캐릭터가 다가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이제 이 걸어온 인물이 주요 인물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관객들은 맨 처음에는 저기 멀리 있는 인물보다는 앞에 있는 두 인물에 집중을 했다가 저 뒤에 있는 인물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물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집중도가 그 인물로 이제 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와 또 카메라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네, 카메라와 캐릭터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두 인물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실 카메라도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두 개밖에 화면이 없긴 한데 이 인물도 걸어가고 카메라도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화면들을 좀 담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촬영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를 또 보시면 유튜브에 촬영 기법이라고 치시면 사실은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한 10분 이내의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몇 개, 두세 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에 내가 촬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뭐 촬영하는 기법 자체는 잘 숙지가 안 되더라도 피사체를 어떻게 배치시켜야겠구나.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좀 찍으실 때 그런 구도 같은 걸 생각하면서 또 찍으시면 또 좋은 화면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워낙 뭐 그냥 아예 뭐 저희 그냥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쓰지 않지만 그래도 좀 뭐 구독자를 최소한 뭐 10,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1주차 1교시 촬영 기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